저희가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오늘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어제 이제 영상 11분 예. 정도 되는 영상에서 이제 정말 출마 선언. 총론을 얘기했죠.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본 소감은 이렇습니다. 네. 123일 동안 저희는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모습만 보고 과거로 퇴행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네. 그러다가 모처럼 미래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미래와 비전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를 받고 왜 CES 라스베가스 이런 데 보시면 오너나 CEO들이 이어 마이크 끼고 막 PT 하잖아요. 신제품 뭐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쭉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걸 마치 담담하게 스케치하듯이 총론을 이야기했다. 네. CEO나 오너가 이렇게 나와서 설명하듯이 그걸 담담한 나레이션처럼 인터뷰 형식으로 해서 네. 풀어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효과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대한국민. 대한국민. 진짜 대한민국의 진짜 대한국민. 네. 이 단어가 가장 키워드다. 전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총론 아마 이제 오늘은 길게 하신다면 이제 강론이 되겠죠. 강론. 일종의 이제 선거 공약을 다 말씀하신 셈이에요. 큰 틀을. 거기에 이제 나머지 이제 세부적으로 사리부터 가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또 하나 이제 떠오른 게 있어요. 당내 경쟁자든 국민의힘 후보든 다 끝났다. 자빠졌다. 다 끝났다.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 어제 한동훈 뭐 이런 분들이 뭐 했어요? 출마 선언을. 대규모 세과시 뭐 국회 뭐 잔디마당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지지자들이 좀 많이 왔더라고요. 보통은 분수대 그렇게 앞에서. 하잖아요. 뭐 예,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 앞에 가서 뭐 시는 뭐 12척이 뭐 아직 남아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담담한 스케치 하나로 모두를 초토화시켰다. 역시나 그 시대 흐름을 정확히 읽는구나.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시대 장면이 흐름. 뭔지를. 미래를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 다른 당내 후보들 예를 들어 공항 출국하면서 선언하신 분도 있잖아요. 있죠. 그날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테마주, 그분 테마주. 어떻게 됐어요? 저도 안 봤는데. 11% 넘게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딱 선언하자마자. 시장이 판단하는 겁니까? 시장은 정답입니다. 돈은 본능이기 때문에 네. 그건 저도 본능이에요. 똑같아요. 누구나. 아.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걸 거역하지 못해. 속이지 못해요. 예. 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유명한 격언이잖아요. 이미 소문 듣고 샀던 사람들 이제 재료가 소멸됐다. 시장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저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출마 현장을 보면서 네네. 뭐 김용민 목사, 신인규 변호사는 분석도 했었는데 어제 출마 선언문을 들어보니까 서태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건 뭔가 비슷한 나이인가? 아니 그 몇십 년 전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얘기를 끌어오면서 출마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과거에 매몰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미래로 갈 생각이 없다는 느낌도 뭐 들고요. 없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다 예. 예를 들어 당내 민주당 내 경쟁자도 비슷하지만 기승전 이재명이잖아요. 모두가 어제 뭐 여전히 이재명 기승전 비판도 이재명이죠. 하고. 네. 예, 그걸로 남의 뒷다리로 대한민국 이 지금 내란의 이 불씨를 다 끄고 미래로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그렇네요. 경쟁자의 뒷다리를 잡고 예. 경쟁자를 비판하면서 자기 내용이 없이 정책이 없이 어떤 키워드, 슬로건 국민한테 와닿는 거 없이 내가 무엇을 하겠다를 정확히 얘기가 얘기를 해야 없어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와 자기들이 하는 말이 매칭이 안 되죠.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드려 볼게요. 네. 대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윤석열 캠프에서 당시에 슬로건을 교체하는 논의가 온 거예요. 왜 왔느냐? 당시에 이재명 상대 후보죠. 이재명 후보 측에서 네. 준비된 경제 대통령이라는 서브 슬로건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이거 뭔가를 그에 대응해서 서브 슬로건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하면서 막 내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이 와서 PT를 하는데 네. 제가 뭐 그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으로 정무적 감각으로 딱 보고 사람들이 이걸 인식해서 받아들이는 체화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리드 타임이 있잖아요. 걸리는 네. 시간들. 예. 그럼 지금 바꿔서 과연 그거를 머릿속에 인식시키게 하고 그게 표로 연결되게 그 정도 체화가 될 것이냐. 이게 한 가지 시간적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네.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 지금 보여진 모습과 딱 그 슬로건이 일치할 때 표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미스매칭이 나면 안 될 거잖아요. 자, 어제 대표적으로 어제가 그 김동연 경기지사가 얘기할 네.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내가 개혁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런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분이 이제까지 보여준 모습과 예. 그 말과 매칭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하겠다. 이 내란의 와중에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과 이게 매칭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참모라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냥 미래, 자기 얘기,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만 하죠. 아, 예, 뭐 경제적으로 경제 통일하면서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죠. 오히려 그렇네요.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후보들의 출마 선언과 이제 하는 그 현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한동훈 네. 전 대표도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살아온 인생과 본인이 비춰지는 이미지와 시각적인 거, 내용적인 게 다 네. 일치될 때 그게 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안 사람들이 돼요. 이제 매칭이 해석이 안 돼요. 되면서 그게 이제 가슴 속에 딱 꽂히고 결국 네. 그게 가서 딱 찍는 것인데 아하.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얘기도 책에 안 쓰고 어제도 윤석열이라는 이름도 언급하지도 않고 네. 한덕수 대행 떠올려봐도 그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네. 어떤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생각도 이제 들고. 이재명 대표 어제 김문수 네 맞아요. 전 다 장관도 똑같아요. 마찬가지고. 예, 예. 다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자기 거에 매칭시켜서 뭔가를 어필해서 그게 설사 꼴찌를 하더라도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기승전 이재명. 아, 기승전 이재명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어제 11분짜리 영상을 보시면 남들이 다 기승전 이재명 뒷다리를 잡으려고 기승전 이재명을 하잖아요. 11분 영상의 마지막 글자 6글자를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이에요. 다들 기승전 이재명을 하니까 마지막 지금은 영상 끝에 이재명. 보시면 지금은 이재명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다 네. 이재명 다 얘기하고 좋아. 있어요, 기승전 이재명 다 해봐라. 지금은 이재명이야. 아, 네. 그렇게. 굉장히 이 시대를 읽고 센스가 빼어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네. 카피 한 글자 한 글자에 그래요. 이재명 대표의 전 대표의 어제 영상을 보면서 지금은 이재명 뛰어들었는데 나오죠. 마지막 마지막에 딱 대목입니다. 나옵니다. 이게 아무도 마지막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네. 전부 기승전 이재명. 그래 알았어. 지금은 이재명이야. 야, 근데 진짜 서태지 이야기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 네. 아, 이 비교가 됩니다, 진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왜 지난번에도 히트 쳤던 게 뭐예요? 나를 위한 이재명이잖아요. 옛날에 거대 담론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생활 속에 들어와요. 네. 제가 비유를 하면 제가 이제 학생운동 뭐 시위 등등 하다 최전방에 가서 흘렸다 제대하고 하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가자북으로 오라 나무로가 구호였어요. 그래서 무학제 이런 데 스크럼 짜고 도로 한복판에 네. 시위하고 이런 거였는데 딱 제대하니까 총학생회장 선거에 학생회관 자판기를 교체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그럼요. 전부 그런 우리 게 나오는 학생들을 거예요. 위해서, 거대 학우들을 담론에서 이제 생활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게 적응이 안 됐어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고 막 적응이 안 네. 됐어요. 자, 지금 시대적 코드가 남의 뒷다리 잡고 기승전 이재명으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길 수 있느냐 딱 떨어지는 그렇네요. 거죠. 심플합니다. 아, 정말 지금 뭐 대선 얘기를 조기 대선 이제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란 종식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네. 내란 종식을 위해서라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런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고 네. 출마 선언하고 있는 후보들 몇 면을 보더라도 다 이제 비교가 된다 객관적으로도. 네, 그걸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석현님이 30대 중반 나이까지는 서태지 몰라요. 그러네요. 그것도 있네요. 언더 73 얘기하면서 청년 네. 얘기를 하는데 서태지 얘기를 하고 전면에 내세워서 또 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면서 나오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어제 모습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예. 예를 들어서 보수에서 아하. 진보를 막 비판하면 표가 옵니까? 뭐를 얘기할 때 진짜 표가 와요? 내가 중산층을 어떻게 두텁게 잘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표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을 한다 그러면서 중도층을 잡으러 다닙니까? 우클릭의 대상은 주로 중도층일 거 아니에요. 네. 누굴 잡으러 움직이시는 거예요? 행보들이 보면 내놓는 공약이나 내용이 이런 게 이제 진짜 포인트인데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네. 우클릭하겠다라고 해서 내가 우클릭한다고 해서 나 혼자 오른쪽으로 가 있다고 우클릭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정책, 어떤 슬로건, 내용, 네. 또 내가 움직이는 행보 이게 진짜 우로 갔을 때 우클릭이 되는 건데 그럼 어디가 우클릭이 우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평소에 저 우 이렇게 써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거에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거는 중도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중산층을
쫓아다니잖아요. 네. 시장 같은 데 가서 내는 메시지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 잘 살게 해서 중상층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우클릭인 거죠. 그럼 보수에서 표를 얻으려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보수가 원래 하던 일이에요. 네. 근데 다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뺏겨 있죠. 그런 부분을. 네. 그다음에 MZ 세대한테 가서 나 청년이 어떻고 청년 뭐 취업 창업 이런 얘기를 이제 맨날 하죠. 네. 제가 그걸 담당하면서 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정작 청년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청년 얘기하면 청년표가 옵니까? 청년청 얘기한다고 오는 게 아니다. 내가 비트코인 예. 코인 시장을 ICO 발행 시장을 어떻게 하고 아, 이런 것들을 제도를 어떻게 활성화해서 예. 당신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표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다 대고 뭔 서태지예요 지금. 서태지. 그러니까 어떤 코드를 얘기할 때 어떤 게 온다 네. 하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재명 전 대표가 호불호가 다 1등이다라는 기사가 어제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막 그걸 막 마치 이제 그걸로 공격하는 듯이 이제 상대들이 네. 그런데 선거에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압도적 그 지지자, 압도적 반대자가 가장 많은 사람이 항상 이깁니다. 거의 철칙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네요. 대통령 되신 분들을 보세요. 아. 네, 그래서 호불호 높은 거 네. 아무 의미 없다. 불호 많아도 상관이 없다. 호가 1등이면서 불호도 1등인 건 당선 확률이 거의 99.9다 보시면 네.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신용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뭐 이제 우리가 내란 종식을 위해서도 네. 계속 오늘 분석을 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희망을 또 가지게 돼요. 네.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야 된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 봄은 분명히 옵니다. 제가 네. 봄만 되면 저 비염 때문에 아마 한 지난 2, 3주 목소리도 갈라지고 네. 코맹맹이 소리가 나오고 했었는데 분명히 봄이 옵니다. 그래요. 이 목이 좀 튀잖아요. 코가 맞아요. 튀고. 그런데 마지막 또 당부 한 네. 10번쯤 당부드린 것 같은데 이번 윤석열, 김건희 등등등 이 내란은 친위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 박정희도 기존을 때려엎는 거, 전두환도 기존을 때려엎는 거지만 이번 쿠데타는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만큼 검경 정부 너무나 넓게 너무나 깊게 그 뿌리를 받고 있다.